여러분, 정말 멋진 건물을 딱 마주했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와, 이걸 만든 건축가는 진짜 천재다. 뭔가 번뜩이는 영감으로 뚝딱 만들어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건축을 둘러싼 천재 나는 신화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주 근사한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완전히 매료됐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잖아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어떤 영감의 산물처럼 보이니까요. 이 학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쓱쓱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멋진 결과물이 나오죠? 네, 바로 이게 건축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진 오해, 이른바 천재성의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가의 반응 좀 보세요. 전혀 예상 밖이죠.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의 모욕감을 느끼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아마 저 대충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밤샘과 고민, 그 모든 과정이 싹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건축이라는 게 한순간에 번뜩이는 영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 천재 신화를 제대로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건축이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건축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구조, 다시 말해 안전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정립한 건데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버리면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두 번째는 기능,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은 그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어야 해요.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좋아야 하고 집은 당연히 살기 편해야 하죠. 아무리 멋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건 그냥 거대한 조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조차도 그냥 예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례와 조화 같은 어떤 이론적인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조, 기능, 아름다움은요,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만 쫓다가 구조적인 안전을 놓칠 순 없잖아요. 또 기능만 너무 따지다 보면 건물이 너무 삭막해질 수 있고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이 균형이 깨지면 그건 온전한 건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위대한 건축은 타고난 영감의 결과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려는 치밀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 즉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의 건물이 되는지 그 전체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의 건물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기획에서 아이디어가 씨앗처럼 뿌려지고 계획과 설계를 통해 싹을 피우고 시공으로 마침내 형태를 갖춘 뒤 입주와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멋진 건물은 이 기나긴 여정의 맨 마지막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획이랑 계획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획이 이번 휴가 때 어디로 여행 갈까? 유럽으로 가자 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면 계획은 그럼 비행기는 뭘 타고 숙소는 어디로 잡고 예산은 얼마로 할까? 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짜는 것과 같아요. 무엇을과 어떻게의 차이죠? 자, 이제 건축가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계획 단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건축가는 보통 이런 6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요.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관련 법규나 주변 환경 같은 데이터를 싹 모아서 분석하죠. 그리고 예산이나 기간 같은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스케치나 모형 같은 걸로 모델을 만들고 그게 과연 괜찮은지 평가한 다음에 최종안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정은 절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쭉 가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모델을 만들어서 5번 평가를 해봤는데, 어라, 문제가 있네? 그럼 다시 2번이나 3번으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또 모델 만들고, 또 평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피드백 루프인 거죠. 이게 바로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라 체계적인 개선 과정이라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렇게 지겹고도 치열한 계획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추상적이었던 계획이 실제 공사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도면, 즉 설계도로 완성됩니다. 최종 설계도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방이나 거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주는 평면도, 건물의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보여주는 형태 계획, 건물의 얼굴인 인면도,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구조 계획, 그리고 건물의 혈관과 신경망에 해당하는 설비 계획까지 정말 복잡하죠. 특히 이 설비 계획,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지만 사실 건물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해주는 공조 시스템부터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전력,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배관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천장 뒤에 숨어서 건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숨은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축은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도 과연 위대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고 철학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논쟁의 시작점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 루이스 설리번. 그가 남긴 이 한마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건 말 그대로 건물의 모양은 오로지 그 건물의 쓰임새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축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선언이었죠. 이 생각은 미스 반데어로에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즉, less is more 라는 말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싹 다 걷어내고 오직 구조와 공간이라는 본질만 남기는 거죠. 미니멀리즘 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기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주자 로버트 벤투리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더 적은 건 지루할 뿐이다. Less is a bore. 그는 건축이 때로는 복잡하고 모순도 있고 다양한 역사적 상징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이 중 어떤 철학을 더 닮은 것 같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건축은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라 구조, 기능, 아름다움의 균형을 맞추려는 치열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과정의 중심에서 건물의 쓸모를 결정하는 기능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변의 건물들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